트럼프가 생방송에서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국이 누리호 4연속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사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백악관 긴급 브리핑에서 터져나온 한마디. 한국이 우리 GPS 없이 미사일을 유도합니다. 미국이 30년 걸린 기술을 한국은 3년 만에 해냈습니다. 미국이 완전히 오판한 겁니다. KPS 위성 사기가 이미 궤도에서 돌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요격 성공률. 미국 45%, 한국 78%. 미국을 30%포인트 앞서는 수치의 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GPS 끄면 끝이라던 협박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 우주 독립.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날 새벽 6시 워싱턴. 저는 CNN 뉴스를 보다가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화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기자회견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한국,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GPS 끄면 그 나라는 아무것도 못해요. 미사일도 못 쏘고 비행기도 못 띄워요. 완전히 우리 손바닥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만만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한국이 독자 위성 항법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는 보도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가짜 뉴스예요. 한국이 그런 걸 만들 능력이 있겠어요? 우리가 30년 걸린 걸 그 나라가 몇 년 만에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통령 말씀이 맞았어요. 제 이름은 마크 앤더슨입니다. 미국 국방부 기술정보분석국 소속이에요. 대령 계급장을 달고 있고 이 분야에서 15년을 일했습니다. GPS 위성 시스템과 우주 감시가 제 전문 분야죠. 한국의 우주 기술 수준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나로호 발사할 때 러시아 기술 빌려서 겨우 쏘아 올린 나라였어요. 누리호라는 걸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용 위성 하나 제대로 올린 적 없었죠. 그런 나라가 우리 GPS를 대체할 시스템을 만든다고요? 웃기는 소리였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앤더슨 대령, 지금 즉시 출근하세요. 긴급 상황입니다. 상관인 해리슨 준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급박했습니다. 저는 넥타이도 제대로 매지 못한 채 차에 올라탔어요. 국방부 청사까지 20분 거리. 평소보다 빨리 달렸습니다. 청사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빨랐고 여기저기서 전화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로 긴장한 표정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해리슨 준장실로 들어가자 그가 대뜸 물었습니다. 한국 누리호 알아? 네,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발사체인데 아직 실험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4차 발사가 성공했어. 오늘 새벽에.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축하할 일이긴 하죠. 하지만 우리가 긴급 소집될 정도의 일인가요? 해리슨 준장이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떴어요. 재진입 속도 마하 20 이상, 표면 온도 6000도, 궤적 오차 30m 이내. 저는 숫자들을 다시 봤습니다. 눈을 비볐어요. 이게 뭡니까? 한국이 이번 발사에서 검증한 재진입 기술 데이터야. 마하 22요? 6000도요? 손끝이 차가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수치가 정확합니까? 정보국에서 확인한 거야. 3군데 독립적으로 분석했는데 결과가 같아. 해리슨 준장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마크, 이거 ICBM급이야. 핵탄두 재진입체 수준이라고. 제 손에서 서류가 미끄러졌습니다. 한국이요? 그 한국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잠깐만요, 준장님. 데이터가 과장됐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한국이 자체 발표한 수치를 그대로 믿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NSC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 30분 후에 시작이야. 자네도 참석해. NSC 회의요? 국가안보회의에 제가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요? 자네가 GPS 전문가잖아. 한국의 KPS 하는 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설명해 줘야 해. KPS,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저는 그 프로젝트에 대해 들어본 적 있었어요. 위성 7기를 올려서 미국 GPS를 대체하겠다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그건 그냥 계획일 뿐이었습니다. 2년 후까지 완성한다고 했지만
아무도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위성 하나 만드는데 최소 5년이 걸립니다. 7기를 2년 안에 올린다고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저는 해리슨 준장에게 말했습니다. 준장님, 한국 KPS는 계획일 뿐입니다. 실제로 가동되려면 아직 멀었어요. 재진입 기술이야 대단하다고 쳐도 KPS 없이는 정밀 유도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네가 가서 설명해줘. 위에서 너무 호들갑 떨지 않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제가 가서 정리해주면 됩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발전한 건 맞지만 아직 우리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고요. 트럼프 대통령 말씀이 맞습니다. 한국은 우리 손바닥 아니에요. 백악관 지하 NSC 회의실. 저는 처음 들어가 보는 곳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좁았어요. 긴 테이블 하나와 벽면 가득 모니터들. 천장의 조명이 테이블 위를 하얗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커피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죠. 하지만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의 면면은 화려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브라이언 콜먼, 국방부 차관 제임스 밀러, CIA 부국장 세라 톰슨, 합참작전본부장 스티븐 클락 중장,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의문이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어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콜먼 보좌관이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국이 오늘 새벽 누리호 4차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문제는 이번 발사에서 확인된 기술 수준입니다. 화면에 아까 본 숫자들이 다시 떴어요. 마하 20점, 6000도, 30m 오차. 국방부 분석에 따르면 이건 ICBM급 재진입 기술입니다.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밀러 차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요. 이 수치가 확실한 겁니까? 한국이 갑자기 이런 기술을 갖게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도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콜먼 보좌관이 대답했습니다. CIA와 국방정보국에서 독립적으로 검증했습니다. 수치는 정확합니다. 클락 중장이 끼어들었어요. 수치가 맞다고 쳐도 재진입 기술만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정밀 유도 시스템 없이는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때 콜먼 보좌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앤더슨 대령, GPS 전문가로서 의견을 말해주시죠. 한국의 KPS 프로젝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약간 떨렸지만 목소리는 침착하게 유지했습니다. 보좌관님, 한국의 KPS 프로젝트는 위성 7기를 이용한 독자 항법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년 후 완성 예정이라고 발표했죠.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GPS는 완성까지 30년이 걸렸습니다. 위성 하나 개발하는데 최소 5년이 필요해요. 7기를 2년 안에 올린다고요? 순진한 희망사항입니다. 회의실에서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게다가 핵심 부품 문제가 있습니다. 고정밀 원자시계, 신호처리 칩, 이런 것들은 미국 기술입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밀러 차관이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결국 우리 부품을 써야 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KPS라고 해도 실상은 우리 기술에 의존하는 거죠. 진정한 독립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트럼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한국은 우리 GPS 없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번 재진입 기술이 인상적인 건 맞지만 KPS 없이는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출 수 없어요. 콜먼 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령의 분석에 동의하는 분, 손이 여럿 올라갔어요. 클락 중장이 말했습니다. 동의합니다. 한국이 재진입 기술을 확보한 건 주목할 만하지만 전략적 위협은 아닙니다. KPS가 완성되기 전까지는요. 세라 톰슨 CIA 부국장도 동의했어요. 한국은 여전히 우리 기술 생태계 안에 있습니다. 지나친 우려는 불필요해요. 분위기가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안심했어요. 가슴을 짓누르던 긴장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직원이 급하게 들어와 콜먼 보좌관에게 종이를 건넸어요. 콜먼 보좌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깐,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정보국 긴급 보고서라는 제목이 떴어요. 한국 KPS 관련 추가 분석 결과입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그리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KPS 시험 위성 운용 현황. 1호기 2년 전 6월 발사, 현재 궤도 운용 중. 2호기 지난해 5월 발사, 현재 궤도 운용 중. 3호기 8개월 전 발사, 현재 궤도 운용 중. 4호기 오늘 새벽 발사, 궤도 진입 확인.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이미 4기가 궤도에 있다고요? 잠깐만요.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이건 과학 실험용 위성으로 발표됐던 것들 아닙니까? 누리호 1차, 2차, 3차 때 올린 위성들이요. 콜먼 보좌관이 저를 봤어요. 맞습니다. 대령. 과학 위성이라고 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KPS 시험 위성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년 전부터요? 우리가 비웃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위성을 올리고 있었다고요? 밀러 차관이 테이블을 쳤어요. 왜 이제야 이 정보가 나오는 겁니까? 3년 동안 뭘 한 거예요? CIA 부국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과학 위성으로 위장했기 때문에 놓쳤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속인 겁니다. 속았다. 그 단어가 머릿속에 박혔어요. 저는 방금 전까지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씀이 맞다고 했어요. 한국은 우리 손바닥 아니라고요. 하지만 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비웃는 동안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3년간 위성 사기를. 콜먼 보좌관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KPS는 계획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이미 절반 이상 완성됐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방금 전 제가 한 말들이 창피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요? 현실적이지 않다고요? 한국은 이미 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회의는 혼란 속에 끝났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와 벽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차가운 벽의 감촉이 등을 통해 전해져 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15년간 이 분야를 분석해왔습니다. 한국 우주 프로그램도 꾸준히 모니터링했어요. 하지만 이건 완전히 놓쳤습니다. 과학 위성이라고 했을 때 그냥 넘어갔어요. 설마 그게 KPS일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때 해리슨 준장이 다가왔습니다. 마크, 괜찮아? 준장님, 저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아무도 예상 못했어. 자책하지 마. 하지만 저는 자책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전문가랍시고 회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불가능하다고요. 한국은 우리 손바닥 아니라고요.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해리슨 준장이 말했어요. 윗선에서 결정이 내려왔어. 무슨 결정이요?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 누군가 한국에 가서 실제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는 거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설마요? 자네가 가게 됐어, 마크. 역시나였습니다. 제가요? 왜 저입니까? GPS 전문가잖아. KPS의 실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해리슨 준장이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네가 회의에서 틀린 분석을 했잖아. 직접 가서 확인하고 제대로 된 보고서를 올리라는 거야. 뼈 아픈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틀렸으니 제가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언제 출발합니까? 내일 아침이야. 한국 측과 이미 조율됐어. 합동작전센터 방문과 누리호 발사 시설 참관이 허가됐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어요. 간단한 옷가지와 노트북, 그리고 정보국에서 받은 한국 관련 보고서 뭉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내 캐서린이 침실 문 앞에 서서 물었어요. 갑자기 한국이라니. 무슨 일이야? 그냥 확인할 게 있어서. 위험한 건 아니지. 거기 북한이랑 전쟁 중인 나라잖아. 저는 웃었습니다. 전쟁 중은 아니야. 휴전 중이지. 그리고 위험할 건 없어. 며칠 다녀올게. 캐서린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도 불안했어요. 오늘 회의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3년간 우리를 속였다. 위성 사기가 이미 궤도에 있다. 재진입 기술은 ICBM급이다.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덜레스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4시간의 비행. 저는 그 시간 동안 보고서들을 읽었어요. 한국 우주 개발 연역,
누리호 개발 과정, KPS 프로젝트 분석. 읽으면 읽을수록 불안해졌습니다. 자료가 생각보다 많았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손가락 끝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걸 놓쳤을까요? 한 보고서의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우주기술 발전 속도는 예측 모델을 30% 이상 초과함. 30%나 빨랐다고요? 저는 다음 장을 넘겼어요. 발사체, 위성, 재진입 기술 모든 분야에서 동시다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동시다발적 성과. 그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이었어요. 한국은 체계적으로 준비해왔던 겁니다. 우리가 무시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비웃는 동안, 저는 창밖을 봤어요. 구름 위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이 기내를 물들였어요. 머릿속에 질문 하나가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우리 GPS 쓰면 되잖아. 무료고, 정확하고, 전 세계 어디서나 작동해. 왜 굳이 수조 원을 들여서 독자 시스템을 만들까? 그 답을 찾으러 가는 거였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어요.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현지 시각 오후 4시입니다. 저는 안전벨트를 맸어요. 창밖으로 한반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의 남쪽 절반만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북쪽은 깜깜했습니다. 분단 국가, 전쟁의 위협 속에 사는 나라. 그런 나라가 우주 독립을 꿈꾼다. 그게 가능한 걸까요?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몸이 앞으로 쏠렸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무엇을 이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지.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한국군 장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단정한 군복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마크 앤더슨 대령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강해진 준장입니다. 합동작전 분석 단장이에요. 환영합니다. 그가 경례를 했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손은 단단했고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오늘 중요한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강 준장이 말했어요. 중요한 것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어요. 그 미소가 묘하게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차량이 대기 중이었어요. 검은색 승합차. 저는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서울까지 1시간 거리라고 했어요.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우리를 속였을까?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눈을 감고 있었던 걸까? 답은 곧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차가 서울 도심으로 들어섰어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석양빛이 반사되어 도시 전체가 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생각보다 현대적인 도시였습니다. 강 춘장이 말했어요. 앤더슨 대령님, 내일이면 모든 걸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랬으면 좋겠군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두려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알던 것들이 모두 틀렸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한국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앞서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가장 큰 두려움. 우리가 더 이상 한국을 통제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차가 어느 건물 앞에 멈췄어요. 강 준장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푹 쉬세요. 내일 아침 8시에 모시러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호텔로 들어갔어요. 방에 짐을 풀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 사이 어딘가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이 일하고 있겠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위성을 만들고, 우리가 비웃는 사이에 기술을 발전시키고,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 뭘 보게 될까요? 그리고 그걸 보고 나면 제 보고서에 뭐라고 써야 할까요? 시계를 봤어요. 밤 11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위해 잠을 자야 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틀렸을까요? 한국은 정말로 우리 손바닥을 벗어난 걸까요? 답은 내일 알게 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강 준장이 약속대로 호텔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네, 덕분에요. 사실 거짓말이었어요. 밤새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마 20점,
육천도. 위성 사기. 강 춘장이 차 문을 열어줬어요. 오늘 일정이 빡빡합니다. 먼저 합동작전센터로 가시죠.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서울의 아침 풍경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빼곡한 고층 빌딩들,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 솔직히 놀랐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 달랐어요. 미국 뉴스에서 보여주는 한국은 항상 북한과의 긴장, 시위, 정치적 혼란이었거든요. 하지만 눈앞의 서울은 뉴욕 못지않게 현대적이었습니다. 강 춘장이 말했어요. 앤더슨 대령님, 한국은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어떻습니까? 첫 신상이.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예상보다 훨씬 발전해 있네요. 강 춘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아직 2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20년 전.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우리의 정보도 20년 전에 머물러 있었던 걸까요? 차가 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평범한 오피스 빌딩처럼 보였어요. 유리 외벽에 간판도 없었습니다. 여기가 합동작전센터입니까? 입구일 뿐입니다. 강 춘장이 앞장섰어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강 춘장이 카드를 찍자 버튼 패널이 바뀌었어요. 지하 1층부터 지하 12층까지.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하 12층이요? 작전센터는 지하 60m에 있습니다. 60m. 20층 건물 높이만큼 땅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어요. 속도가 꽤 빨랐습니다. 30초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거대한 공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천장 높이만 해도 10m는 돼 보였어요. 벽면 전체가 대형 스크린으로 덮여 있었고 수십 명의 요원들이 각자 모니터 앞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서늘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에어컨이 아니라 자연적인 지하의 냉기였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낮은 대화 소리,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기계 윙윙거림. 이건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강 춘장이 말했어요. 놀라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 규모일 줄은 몰랐습니다. 핵 공격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자체 발전 시설, 정수 시설, 식량 비축까지 갖추고 있어요.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어도 6개월은 버틸 수 있습니다. 6개월.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이건 단순한 작전실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대비한 지하 요새였어요. 한국이 이런 시설을 갖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니 느낌이 완전히 달랐어요. 이 나라는 진짜로 전쟁을 대비하고 있구나. 매일 북한의 위협 속에서 살고 있구나. 그런 나라가 우주 독립을 원하는 이유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강 춘장이 중앙 브리핑룸으로 안내했습니다. 원형 테이블 주위로 의자가 놓여 있었고 정면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있었어요. 앉으시죠.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 춘장이 리모컨을 들었어요. 오늘 보여드릴 것은 탄도 미사일 요격 시뮬레이션입니다. 화면에 한반도 지도가 떴습니다. 북한 지역에서 빨간 점 여러 개가 나타났어요.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북한이 다탄두 미사일 12기를 동시에 발사했다고 가정합니다. 빨간 점들이 남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포물선을 그리며 내려오는 궤적. 먼저 미국 MD 시스템의 요격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숫자가 떴어요. 요격 성공 5기, 요격 실패 7기, 성공률 42%.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42%요? 이 수치가 정확합니까? 공개된 데이터 기준입니다. 실제로는 더 낮을 수도 있어요. 42%. 12발 중 7발이 뚫린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울에 7발의 미사일이 떨어진다면 상상하기도 싫었어요. 강 춘장이 다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엔 일본 이지스 시스템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요격 성공 5기, 요격 실패 7기, 성공률 42%. 미국과 비슷하네요. 일본은 미국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니까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강 춘장이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한국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빨간 점들이 다시 나타났어요. 12기의 미사일.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파란 점들이 엄청난 속도로 올라갔어요. 하나, 둘, 셋. 빨간 점들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결과가 떴습니다. 요격 성공 9기, 요격 실패 3기, 성공률 78%, 78%.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78%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강 춘장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말이 됩니다. 3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KPS 덕분입니다. KPS.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강 춘장이 설명을 이었습니다. 미국 GPS는 민간용 기준 오차가 수미터입니다. 군사용은 더 정밀하지만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KPS는 한반도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그래프가 떴어요. GPS 오차 수미터, KPS 오차 30cm, 30cm요? 네. 거기에 재진입체 추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융합합니다. 마하 20으로 내려오는 탄두의 궤적을 밀리초 단위로 예측하고 요격 포인트를 계산해요.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체계였습니다. GPS와 요격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거예요. 미국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구현한 건 아직이었어요. 한국이 먼저 해냈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실전 배치된 겁니까? 일부는 이미 운용 중입니다. 위성 사기가 올라가면서 커버리지가 확대됐어요. 일부가 이미 운용 중. 그 말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저는 어제 회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KPS는 계획일 뿐이라고요. 실제로 가동되려면 멀었다고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한국은 이미 운용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비웃는 동안. 강 춘장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이제 재진입 기술을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영상이 재생됐어요. 누리호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건 어제 새벽 발사 영상입니다. 저는 화면에 집중했어요. 누리호가 1단을 분리하고 2단 연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탑재체가 분리됐어요. 저 탑재체 안에 재진입 실험체가 있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지구 궤도에서 본 영상이었습니다. 작은 캡슐 모양의 물체가 대기권으로 진입하고 있었어요. 대기권 진입 시 속도 마하 20 이상. 표면 온도 6000도. 6000도. 태양 표면 온도가 약 5500도입니다. 그보다 더 뜨거운 열을 버텨낸 거예요. 저는 물었습니다. 열차폐 시스템은 자체 개발입니까? 네. 국내 기업이 개발한 탄소 복합제입니다. 국내 기업이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어요. 어느 기업입니까? 한화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공동 개발했습니다. 미국 기술 없이요. 미국 기술 없이.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어제 회의에서 뭐라고 했죠? 한국은 미국 기술에 의존한다고요. 핵심 부품은 우리 거라고요. 또 틀렸습니다. 강 춘장이 말을 이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아십니까? 왜요? 15년 전쯤입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열차폐 기술을 사려고 했어요.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거절이요? 기술 유출 우려라고 하더군요. 동맹국인데도요. 강 춘장의 목소리에 쓴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개발했습니다. 10년 걸렸어요. 10년. 저는 침묵했습니다. 미국이 기술을 안 팔았기 때문에 한국이 직접 개발했다. 그리고 10년 만에 해냈다. 지금 이 상황은 누구 탓일까요? 한국이 우리를 배신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한국을 밀어낸 걸까요? 강 춘장이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재진입체의 궤적 제어 정밀도입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목표 지점과 실제 착륙 지점의 오차. 28m. 28m요? 네. 원형공산 오차 30m 이내를 달성했습니다. 원형공산 오차. 군사 용어로 미사일이 목표 지점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30m 이내면 핵탄두가 아니어도 정밀 타격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이건 완전한 무기 체계였어요. KPS로 정밀 위치를 파악하고 마하 20으로 재진입하고 30m 오차 이내로 타격한다. 한국이 이걸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GPS를 꺼도 한국은 미사일을 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디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GPS 끄면 끝이라는 협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 기술을 공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강 춘장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미국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동맹이에요. 동맹은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존중. 그 단어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강 춘장이 말을 이었어요. 한국은 70년간 미국의 우산 아래 있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는 함께 서고 싶습니다. 함께 서다. 보호받는 게 아니라 대등하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강 춘장이 휴게실로 안내했습니다. 커피 자판기가 있었어요. 강 춘장이 2잔을 뽑았습니다. 드시죠. 감사합니다. 저는 커피를 받아들었어요. 따뜻한 종이컵이 손바닥을 데웠습니다. 휴게실은 조용했어요.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강 춘장님,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GPS는 무료잖아요. 전 세계 어디서나 쓸 수 있고요. 왜 수조 원을 들여서 독자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강 춘장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이라고 해봤자 콘크리트 벽이었지만요. 걸프전 기억하십니까? 30년 전 걸프전이요? 네. 미국이 이라크를 상대로 정밀 폭격을 했죠. 그때 처음으로 GPS 유도 무기가 대규모로 사용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걸프전은 현대전의 시작이었습니다. GPS가 전쟁의 판도를 바꿨죠. 강 춘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한국도 미국 GPS를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요? 정밀도 제한이요.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정밀도 제한이요? 미국은 동맹국에게 GPS를 제공하면서 정밀도를 의도적으로 낮췄습니다. 미군 수준의 정밀도를 주지 않은 거예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선택적 가용성이라고 불리는 정책이었죠. 민간용과 군사용의 정밀도를 다르게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맹국에게도 최고 수준의 정밀도는 주지 않았습니다. 강 춘장이 말했어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기술 유출 우려 아니었습니까? 명목상으로는요. 강 춘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실제로는 통제 때문입니다. 동맹국이라도 너무 강해지면 안 되니까요. 통제. 그 단어가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강 춘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미사일 지침 아시죠?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했던 협정 말입니까? 네. 800km 이상은 안 된다고 했죠. 왜 그랬을까요? 북한까지만 닿으면 되니까요. 그 이상은 미국의 전략적 우위를 위협하니까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어요. 미사일 지침은 한국의 미사일 기술을 의도적으로 억제하는 장치였습니다. 명목상 북한 도발 방지였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너무 강해지는 걸 막으려는 의도도 있었죠. 강 춘장이 저를 바라봤어요. 앤더슨 대령님, 저는 미국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미국 덕분에 한국이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뭡니까? 미국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파트너예요. 파트너.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강 춘장이 말했어요. GPS를 끈다고 협박하면 한국이 굴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그렇게 말했거든요. 우리는 70년간 그런 협박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 싶지 않아요. 강 춘장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KPS는 무기가 아닙니다.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저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미국인으로서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동맹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통제하려 했다.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독립을 선택했다. 이건 배신이 아니었어요. 생존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강 춘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밤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요? 누리호 4차 발사요. 직접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강 춘장이 일어섰어요. 그럼 나로 우주센터로 갑시다. 4시간 거리입니다. 저도 일어섰습니다. 휴게실을 나서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밤 내가 뭘 보게 될까?
그리고 그걸 보고 나면 어떤 보고서를 써야 할까? 대통령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써야 할까요? 아니면 진실을 써야 할까요? 나로우주센터까지 4시간. 강 춘장과 저는 차 안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전쟁 이야기, 경제 발전 이야기, 북한의 위협 이야기.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서울의 빌딩 숲이 사라지고 산과 들판이 나타났습니다. 고속도로 옆으로 작은 마을들이 보였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기술적으로는 아직 전쟁 중이에요. 휴전 상태, 70년 넘게 그런 나라에서 우주 개발을 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해가 질 무렵 나로우주센터에 도착했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짙은 남색 바다 위로 노을이 물들어 있었어요. 바닷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누리호가 서 있었습니다. 47m, 15층 건물 높이의 하얀 발사체. 조명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강 춘장이 말했어요. 저게 누리호입니다. 100% 한국 기술로 만들었어요. 100% 한국 기술.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미국의 도움 없이, 러시아의 기술 없이, 순수하게 한국 엔지니어들이 만든 발사체. VIP 관람석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의자에 앉으니 발사대가 정면으로 보였어요. 약 3km 거리였습니다. 주변에는 한국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긴장된 표정들. 시계를 봤습니다. 발사 30분 전. 스피커에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누리호 4차 발사 30분 전입니다. 모든 인원은 지정된 위치에서 대기해 주십시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발사 10분 전.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별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누리호에 연결된 케이블들이 하나씩 분리되기 시작했어요. 발사 5분 전. 최종 점검이 진행됐습니다. 스피커에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5분 전. 스피커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4분 전. 강 춘장이 말했어요. 긴장되십니까? 솔직히, 네. 저도 매번 그렇습니다. 3분 전. 발사 1분 전.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어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19 8점.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었습니다. 765 점. 저는 숨을 참았어요. 4321 점. 발사. 순간 세상이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거대한 화염이 발사대를 집어삼켰어요. 굉음이 뒤따랐습니다. 3km 떨어져 있는데도 소리가 가슴을 때렸어요. 쿵쿵쿵. 심장 박동처럼. 누리호가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느렸어요. 마치 중력과 싸우는 것처럼. 하지만 점점 빨라졌습니다. 주황빛 화염을 뿜으며 밤하늘을 갈랐어요. 저는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10초, 20초, 30초. 누리호가 점점 작아졌어요. 밤하늘의 별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스피커에서 안내가 흘러나왔어요. 일단 분리 정상.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2단 연소 정상. 누리호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봤어요. 한국의 70년 노력이 저 빛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서 원조받던 나라에서 이제 우주로 나아가는 나라. 탑재체 분리 정상. 관람석이 들썩였어요. 강 춘장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KPS 4호기 궤도 진입 확인.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일어섰어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4연속 성공. 한국은 해냈어요. 이제 KPS 위성이 4기, 7기 중 4기, 절반 이상이 궤도에 올라갔습니다. 강 춘장이 저를 바라봤어요.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앤더슨 대령님, 어떻습니까?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미국인으로서 위협을 느껴야 할까요? 아니면 동맹국의 성공을 축하해야 할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강 춘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누리호의 빛은 이미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는 새로운 별이 떠 있었습니다. KPS 4호기. 한국의 우주 독립을 상징하는 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보고해야 하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지? 한국이 우리를 위협한다고? 아니면 한국이 독립했다고? 답을 찾지 못한 채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한국이 올린 별이었습니다. 강 춘장이 말했어요. 대령님, 이제 아시겠습니까? 뭐요? 우리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습니다. 한국은 생존을 위해 이 길을 선택했어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하늘, 누구의 스위치에도 의존하지 않는 기술. 그게 한국이 원한 거였습니다. 자유. 진정한 의미의 자유.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강 춘장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미국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공은 이제 우리 쪽에 있었습니다. 한국을 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할 것인가? 그 결정은 우리가 해야 했습니다. 발사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중 하나는 방금 한국이 올린 별이었습니다. KPS 4호기. 강 춘장이 다가왔어요. 대령님, 이제 들어가시죠. 새벽 비행기 타셔야 합니다. 네, 그래야겠네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발사의 여운이 아직 가슴에 남아 있었어요. VIP 관람석을 빠져나와 차량으로 향했습니다. 강 춘장이 물었어요. 어떠셨습니까? 직접 보신 소감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미국 국방부 소속으로서 위협을 느꼈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솔직하게 감동받았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진심으로요. 강 춘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강 춘장님,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왜 저한테 이 모든 걸 보여주신 겁니까? 미국 국방부 사람한테요. 강 춘장이 잠시 침묵했어요. 차량 엔진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어요. 숨길 이유가 없어서요. 숨길 이유가 없다고요? 우리는 미국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맹이에요. 동맹이라면 서로의 능력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강 춘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알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는지요? 네.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지, 아니면 함께 설 파트너로 보는지. 그 질문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미국은 한국을 보호 대상으로 봐왔습니다. 통제 가능한 동맹. 우리 기술에 의존하는 나라. 하지만 오늘 본 것들은 그 인식이 틀렸다는 걸 증명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보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설 수 있는 나라였어요. 새벽 4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강 춘장이 출국장 앞까지 배웅해 줬어요. 대령님, 좋은 비행 되세요. 감사합니다. 강 춘장님. 악수를 나눴습니다. 강 춘장의 손이 따뜻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대령님이 어떤 보고서를 쓰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뭡니까?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70년 동맹이에요. 그 관계를 망가뜨리고 싶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출국장으로 들어가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강 춘장이 아직 서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라탔어요. 워싱턴까지 14시간.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하지만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놓고도 아무것도 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하지? 창밖을 봤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한반도가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뭘 듣고 싶어 할까? 한국이 위협이라는 말? KPS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말? 아니면 진실? 한국은 이미 독립했다. 우리의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건 나쁜 일이 아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쓰자. 정치적으로 불편하더라도, 대통령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더라도 사실을 보고하는 게 제 임무니까요.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제목 한국 KPS 및 재진입 기술 현지 실사 보고서. 결론부터 썼어요. 한국은 우주 분야에서 사실상 독립을 달성했습니다. KPS 위성 사기가 궤도에서 운용 중이며
재진입 기술은 미국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GPS를 통한 압박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이 보고서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짓을 쓸 수는 없었어요. 나머지 비행 시간 동안 상세 내용을 채워 넣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재진입 기술 데이터, 강 준장과의 대화 내용. 착륙할 무렵 보고서가 완성됐어요. 20페이지. 제15년 경력 중 가장 어려운 보고서였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연락이 왔습니다. 앤더슨 대령, 백악관으로 오세요. 즉시요. 해리슨 준장의 목소리가 급박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보고를 받으시겠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대통령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저는 공항에서 바로 백악관으로 향했어요. 여행 가방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백악관 서쪽 동에 도착하니 해리슨 준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크, 잘 왔어.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 무슨 일입니까? 대통령께서 한국 관련 브리핑을 직접 들으시겠다고 해. 자네가 현장에 다녀왔으니 직접 보고하라는 거야. 저는 침을 삼켰어요. 지금 바로요? 10분 후에 시작이야. 준비해. 10분.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비행기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다시 훑어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이걸 말해야 한다고요? 한국이 우리 통제를 벗어났다고요? GPS 협박이 더 이상 안 통한다고요? 백악관 상황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지하에 있는 좁은 방이었어요. 문이 열리자 긴 테이블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 있었어요. 금발 머리카락, 찡그린 표정, 팔짱을 낀 자세. TV에서 보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주변에는 고위 관계자들이 있었어요. 국가안보보좌관 콜먼, 국방부 장관 마이클 헌터, 합참의장 제임스 브라운 대장. 저는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앤더슨 대령입니다. 들어오세요. 콜먼 보좌관이 말했어요. 저는 자리에 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자네가 한국 다녀온 사람이야? 예, 대통령님. 뭘 봤어? 말해봐.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대통령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결론부터. 한국은 우주 분야에서 사실상 독립을 달성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독립. 무슨 소리야? 한국의 KPS 위성이 현재 4기 궤도에서 운용 중입니다. 7기 중 4기가 이미 올라갔습니다. 4기. 그게 과학위성 아니었어? 아닙니다. KPS 시험 위성이었습니다. 한국이 과학위성으로 위장해서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위장했다고? 예. 저희가 3년간 놓쳤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국방부 장관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어요. 계속해.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이건 탄도미사일 요격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어요. 미국 45%, 일본 42%, 한국 78%. 트럼프 대통령이 화면을 노려봤어요. 이게 뭐야? 다탄도 미사일 요격 성공률입니다. 한국이 78%로 가장 높습니다. 미국보다 높다고? 예, 대통령님. 3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 KPS와 재진입 추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융합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GPS보다 한반도에 최적화된 시스템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잠깐, 다시 설명해봐. 한국이 우리 GPS 없이 미사일 유도가 가능하다는 거야? 예, 대통령님. 정밀하게? 오차 30m 이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럼 내가 GPS 끄겠다고 협박해도 안 통한다는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예, 대통령님.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의실이 숨죽이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입을 열었어요. 큰일 났어.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완전히 잘못 판단했어. 그 말에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콜먼 보좌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저를 바라봤어요. 이런 걸 왜 이제야 보고해? 3년이나 놓쳤다며?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쳤어요. 다 내 말만 듣고 있었던 거야? 내가 한국은 별거 아니라고 했으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상황 파악은 됐어.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말해봐. 합참의장 브라운 대장이 먼저 말했어요. 대통령님, 한국의 기술 이전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부품 수출도 제한하고요. 그래서 압박을 가하면 KPS 개발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사기가 올라갔잖아. 늦었어. 하지만 나머지 3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때 콜먼 보좌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대통령님, 그건 위험합니다. 왜? 한국을 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70년 동맹이에요. 그걸 깨면 동아시아 전체가 흔들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콜먼을 바라봤어요. 그럼 어쩌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아닙니다. 협력하자는 겁니다. 협력. 콜먼 보좌관이 설명했어요. 한국의 KPS 기술을 인정하고 공동 개발을 제안하는 겁니다. 적으로 만드는 것보다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게 낫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한테 손 내밀라는 거야? 전략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대통령님. 왜? 제가 현장에서 본 게 있습니다. 뭔데? 한국군 장성이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우리는 적이 아니라 동맹이라고요. 함께 서고 싶다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저를 바라봤어요. 함께 서고 싶다? 예. 한국은 미국을 떠나려는 게 아닙니다. 대등한 파트너가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대등한 파트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을 되뇌었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을 압박하면 그들은 다른 선택지를 찾을 겁니다.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과 손을 잡을 수도 있어요. 한국이 중국이랑?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밀어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잠시 후 그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 콜먼 보좌관이 물었어요. 어떤 방향으로요? 한국을 적으로 만들지 마. 파트너로 대해. 그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긴장이 풀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덧붙였어요. 대신 한 가지는 분명히 해. 우리가 여전히 리더야. 한국이 독립했다고 해서 우리 밑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야. 알겠습니다. 대통령님. 앤더슨. 트럼프 대통령이 저를 불렀어요. 예, 대통령님. 보고서 잘 썼어. 솔직하게.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3년씩 놓치지 마. 명심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어섰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어 깊이 숨을 내쉬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해리슨 준장이 다가왔어요. 마크, 잘했어. 감사합니다. 대통령 앞에서 저렇게 솔직하게 말하기 쉽지 않은데 저는 웃었습니다. 솔직히 다리가 떨렸습니다. 안 그래 보였는데 연기한 거예요. 해리슨 준장이 웃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백악관 잔디밭이 보였어요. 햇살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강 준장의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70년 동맹이에요. 함께 서고 싶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한국은 적이 아니었습니다. 배신자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저 스스로 서고 싶었던 겁니다. 누구의 스위치에도 의존하지 않는 나라. 누구의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술. 그게 그들이 원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건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 바람이었습니다. 미국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영국에서 독립했을 때 우리도 똑같았어요. 스스로 서고 싶었던 거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동맹은 통제가 아니라 존중이에요. 보호가 아니라 협력이에요. 한국이 강해졌다고 해서 우리가 약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동맹이 있는 게 더 나아요. 백악관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워싱턴의 오후는 맑았어요.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강 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보고 끝났습니다. 결과는 좋습니다. 곧 답장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함께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함께 일하다. 그게 맞는 방향이었어요. 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파트너로 협력하는 것.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 하늘 어딘가에 한국이 올린 위성이 돌고 있겠죠. KPS 4호기. 우주에서 빛나는 한국의 자존심.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어요. 미국이 모든 걸 통제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함께 가야 해요. 동맹국들과 파트너들과. 한국은 그 첫 번째 사례가 될 거예요. 보호받던 나라에서 함께 서는 나라로.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저는 걸음을 옮겼어요.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할 일이 많았어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문득 며칠 전 서울의 야경이 떠올랐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그 불빛들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엔지니어들, 과학자들, 70년간 꿈꿔온 독립을 이뤄낸 사람들.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한국을 손바닥 안의 나라로 보는 시선을 버려야 해요. 그들은 이미 날아올랐으니까요. 우주로, 자유로, 대한민국의 우주 독립. 그건 위협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우주 독립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누리호 4연속 성공. KPS 위성 4기 궤도 안착. 더 이상 누구의 스위치에도 의존하지 않는 나라. 우리는 해냈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대한민국의 저력을 세계에 알려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자부심을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